메가더스 장군이 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 포스트 코리아는 앞으로 100년 안에 일어날 수 없는 나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왔어요. 100년 동안 일어날 수 없다면 그만큼 폐해가 됐고 또 나라 경제도 그때는 원조 받고 다니까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왔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나죠. 빨리빨리 60년 만에 원조를 갖고 있다가 2005년도에 원조를 주는 나라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가 버렸어요. 세계는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원조를 주다가 원조를 받는 나라로 바뀌어서. 그래서 아프리카나 각 세계 언론에서는 대한민국 정말 아주 깜짝 놀랍니다. 60년 만에 산업화도 안 나와. 60년 만에 민주화를 완성시킨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유일한 나라가 지금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가슴 벅찹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해외 조선이라 이 또한 또 우리가 좀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때 95.5%의 이 국민들이 열망이 민주화를 완전 빨리 시켰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2008년도 18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해보니까 46.1%가 투표율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참 대표적 문제하고요. 지배의 정당성 문제를 잠깐 하고 갈게요. 100명이 투표를 해서 46명이 참여를 했어요. 54명이 참여를 안 했네요. 54명이 투표자를 인정을 아무래도 마음속으로 안 할 것 같아요. 자기가 투표를 안 해버렸으니까. 식상해서 안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46명이 투표했는데 또 대표 정문이가 대표되네요. 2명이 나왔어요. 한 명은 22표를 받았어요. 한 명은 23표를 받았어요. 45표가 나왔네요. 한 명은 잘못 찍었고 외투가 되거든요. 23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돼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간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23명, 77명 동의하십니까? 이런 대표적인 문제가 그래서 투표율이 낮아지면 대표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기계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95.5%처럼 100명이 투표해서 95명이 투표했으면 이의가 없습니다. 당선자 되면 박수 칩니다. 그래서 하모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선거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까지 같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강조해 드립니다. 예. 그렇다면요. 아마 3년 전에 나오나 우리나라 헌신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너 자신을 알라면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의 대브랜드 카드를 테스형이라고 소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테스형을 주면서 너 자신을 알라는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잠깐 좀 여러분들 귀를 좀 이렇게 좀 즐겁게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2500년이 지났는데 나오나 우리 형님께서는 모르겠다 합니다. 또 왜 사랑은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차마 세상에 왜 그러냐, 대한민국 왜 그러냐 표현을 쓰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바꿨다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현실을 직시하고 모르겠다고 했겠죠. 나오나 형이 모를 이유가 없죠. 우리 대한민국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가히 불교에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전년도 대학 교수 신문에서요.
가히 불결한 사자성어로 대한민국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가히 불결. 무슨 말일까요? 공공장님 말씀하는 이정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뜯어고치고 새롭게 해나가겠다고 하면 되는데 잘못을 해놓고도 그걸 고치지 않는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여는 야를, 야는 여를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꿀뜯고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라나는 사람들이 뭘 보고 살겠습니까? 서로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상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정말 아쉬운데 내년 4월 10일에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을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요. 우리 현주소 아까 말 여러 번 했죠. 현주소 경제 부패 갈등 인구 문제 첩첩산중입니다. 정말 설사 가상인데 설사가 떠나는 거 아재 개그를 한번 하고 가고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내줘야 할 것 같아요. 아까부터 좀 늦으니까 그래서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인구 문제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정년도가 0.78명이었습니다. 올해는 6점대로 내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멸망할 나라 1호가 될 것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개선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영국 콜먼 교수가 했잖아요. 2305년에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멸망할 나라 1호 국가다. 대한민국 우리 기회가 없어진답니다. 2305년이 더 앞당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그런 정치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인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도 해주고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끌고 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작하는 올바른 선택 그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 표의 가치. 여러분 혹시 돈으로 계산해보면 복잡하지만 그 돈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산 갖고 대한민국 예산 갖고 계산하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측이 된다면 손을 들어서 답을 해주시면 제가 또 맞히신 분한테 선물 좀 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 될 것이다. 혹시 있나요? 4천만 원대 좀 대가 될 것 같다. 5천만 원대가 될 것 같다. 6천만 원 이상이 될 것 같다. 어디다 납땜을 하겠습니까? 선물이 또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저기, 예? 네? 아, 6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은 6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5천. 예. 예.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요. 중앙일보를 제가 보고 한겨레 신문을 보게 비교해서 많이 보거든요. 중앙일보 첫 톱 화면에가 당신의 한 표가 2016년도입니다. 3,700만 원 나더라도 내가 선거임에서 깜짝 놀랐어요. 선거 때 되면은 기자들이 전화가 옵니다. 투표용지 한 장이 얼마 정도 갑니까? 물어봐요. 그때는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처음 소요의 우리가 선거 때 쓰는 예산으로 계산했어요. 지금 한 4천억에서 4,5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다가 선거를 내년 국회의원을 치를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보면은 한 장이 10,000원 올라가요. 그럼 기자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 장이 10,000원짜리 버리지 마시고 다 기사를 쓰고 그랬어요. 근데 중앙일보에서는 우리 1년 예산만 계산했더라고요. 그렇다면 내년은 우리 예산 며칠 전에 국회에 제출된 예산 여러분 들었죠? 657조라고 있나요? 전년도에가 640조였습니다. 곱하기 4년 나누기 우리 육군장 4,300~200만 정도로 나누면은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내년도에 중앙일보에서 이것을 트레이드 마크로 갖고 있더라고요. 다른 신문사에 안 내냐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맨 먼저 해라서 다른 신문사에서 이제 자존심이 나오네요. 6,1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아마 중앙일보에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물가 상승이 밤안에서 발표하면 좀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이 한 표 거기 6,300만 원, 한 100만 원이라 하면 여러분 6,100만 원 죽게 투표하고 가라면 안 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100% 나올 겁니다. 6,100만 원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날 아파서 못 가는데요. 그런데 이런 소중한 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을 좌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 좀 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6,100만 원이 돈으로 계산해도 크지만 이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역사를 통해서 또 선거를 통해서 주변에서 드러내 봤습니다. 우리도 지방선거 때 동표가 나와가지고 당나귀 참 우습게 엇갈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동표 때는 연장자가 당선되거든요. 1800년대에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요. 주지사 선거할 때 어느 주지사가요 대선 유력한 대전 후보였어요. 그분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면서 투표소 근처에서 유세를 했대요. 깜빡 하다 보니까 5분이 지나고 있어요. 5분 지나면 투표소 못 하잖아요. 그래서 5분 지나서 딱 가봤더니 투표소 문이 닫혀서 안 했어요. 안 하고 나서 개표 결과를 봤더니 자기가 투표했으면 동점이 되게 한 표를 자기가 투표해놓고 주지사가 떨어져 예선 후보에서 탈락하고 영원히 정치인으로 비행했어요. 우침을 합니다.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주지사가 동점이 나오면 연장자를 지키지 않습니다. 예, 주의회에서 뽑습니다. 근데 그분이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의회를 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표만 했으면 동표인데 의회에서 자기가 주지사가 됐을까니까 그러면 4년 동안 빵빵하게 미국 대선 후보로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이 돼서 해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 무치무사한 일이 있습니다. 웃음의 소리는 아닙니다만 역사의 비극을 알았던 학교가 1928년 8월 23일 독일 사회주의 국가 노동자당 당수선출이 있었습니다. 일명 나치다. 그 당수 선출할 때 히틀러가 딱 한 표 차이로 당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히틀러가 당선이 안 됐다면 또 독일 역사, 세계 역사는 또 어떻게 쓰였을지 모릅니다. 히틀러는 유명한 거짓말쟁이면서 유명한 언명가입니다. 그 테러 독일 국민들을 싹 휘어잡아서 독일 의회를 장악했습니다. 지도자가 됐습니다. 세계로 넘어들었습니다. 영국, 미국 열강들이 대표자들과 계속 거짓말로 흘러나가고 우리는 평화 협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놓고 군비축에서 결국 폴란드 침동을 해가지고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유태인 600만, 지식인 500만, 소련인들 1,500만. 무려 2차 대전 때 사망자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납니다. 논문 속에 5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그런 어마어마한 인류의 재앙을 한 표가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꼭 그리고 여러분들 이웃과 주변 모두 같이 삶에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선거, 한마디로 선거의 중요성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천하무라 최승입니다. 천하의 근심 걱정이 여러분들 손끝이다. 선거입니다. 천하의 즐거움 또한 여러분들이 손끝에다. 이 말은 이조 순조 때 해강 최한기 선생님이 하신 말입니다. 이조 시대는 선거도 없더랍니다. 최한기 선생님께서는 평생 동안 천여국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1803년에 태어나서 1869년에 79년에 돼서 76세에서 살았는데 좀 오래 살았어요. 그분이 이조 시대의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쭉 분석하면서 사람을 잘 뽑았어야 된다는 것을 이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그때는 선거 없었거든요. 이 말이 아마 민주주의 국가를 하는 나라, 선거를 하는 나라에는 영원히 해야 될 거예요. 이런 훌륭한 말을 남겼는데 내가 이분 속으로 한번 들어. 이분은 그러면 아마 얼마나 천여 권을 책 썼다니까 얼마나 썼는가 한번 통계 한번 계산해 볼게요. 20대 때는 약간에는 고시원, 과거에 열심히 했어요. 그래 과거 업계를 했는데 이분은 과거에 나가진 안 하고 평생 동안 책을 읽으면서 글을 썼어요. 30대부터 70대까지 40년간 책을 썼다 하면 10년 동안 250권 썼어요. 한 달에 딱 나오면 25권 썼어요. 1년에 한 달에 2권을 쓰고 더 썼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요즘 같은 책 GPT라든가 AI 같은 그런 천재가 아니고는 그 책을 쓸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훌륭한 말을 남기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속으로 내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분이 인사행정을 분석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3대 태종대학 세 사람의 후보자가 있었어요. 자, 1, 2, 3을 하면 또 내년 선거에 영향을 주니까 1, 2, 3은 안 하겠습니다. 그때는 태종 때니까 한글도 없었으니까 가나다도 없네. ABC로 하겠습니다. ABC가 여번에 있었습니다. A번 후보자 양녕대구, B번 후보자 효령대구, 3번 후보자 충녕대구. 태종이 신하들이 장정 치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 불란이가 난리 칠 수도 없다. 3번을 뽑았어요. 비록 왕이 뽑았지만 만약 국민들도 만약 그런 세 사람이 나와서 뽑았다면 역사를 거꾸로 뒤집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다 3번 세종이 뽑혀야 할 겁니다. 이제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도요. 세종이 뽑아나니까 그 처음에 장영실, 장상관 시켜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얼마나 발전시켰습니까? 신기해요. 그분 아까 A, B, C번으로 당선돼서 기억나봤어요. 한글 만들었죠. 한글까지 만들었죠. 이 한글이 세계적인 과학적인 글자로 그래서 IT 강국 한글도 운영하고 K 컬처 문화 전부 한글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훌륭한 글을 만들어놓은 세종대학 당군일의 가장 훌륭한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으로 그런 훌륭한 사람을 뽑아내지 못하는 법이 어찌 합니까? 흑석이 좀 진주하고 우리가 건져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거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 꽃. 민주주의 꽃은 선거니까 아름답네요. 그래서 아름다운 선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 국가에서의 선거는 현대 국가를 이끄는 중요한 한 가지 수단이다. 축입니다. 선거 없는 제도에서 뭐 과거 시험 봐가지고 대통령 뽑을 수도 없고 이건 국민들 의사를 반영하려는 선거뿐입니다. 최고. 그래서 독재국가 북한도 다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이 하나 있어요. 두 마리가 우리 현대 민주주의를 견인하거든요. 정당. 그래서 노이만 시카고대 교수 같은 정당은 민주 현대 정치의 생명선이라고 했습니다. 정당이 없으면 현대 정치가 물러갈 수 없습니다. 그냥 이합 집산돼서 의견들이 난무하면 절대 대화가 안 되죠. 우리 인간은 정치적인 동료면서 그런 세계에서 같이 의사가 같은 사람이 집합돼서 모여서 정당을 만들고 정당과 정당 간에 국민들의 정권을 쟁취해가지고 세계를 끌고 나라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그 축은 국가라는 큰 정치 마당에서 돌고 오거든요. 그래서 잠깐 우리 정치 마당을 좀 살펴봅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정치학에서 가장 인류 역사에 많이 인용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원어를 좀 쓰겠습니다. Man is by nature a political animal. by nature라고 말했었어요. 원어를 보면. 그는 태생이 정치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정치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의 스승은 무슨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치를 예민한 가장 가혹한 대가는 가장 나쁜 저질스러운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정치를 예민하고 정치를 예민하면 가장 나쁜 정치인 지배를 받으니까 정치 예민할래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때 컨닝을 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정치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정치의 기본 단위는 폴리틱스는 국가를 위한 정치하면 이거 국가입니다. 국가를 위한 그래서 인터넷을 로컬 지방 정치를 그렇다면 이 정치 마당의 시스템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또 주관식 아까 객관식 퀴즈를 만들어서 주관식 퀴즈를 하나 내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요. 내가 내겠다고만 했는데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겠다고 했는데 퀴즈는 아닙니다. 하여튼 국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그것도 지금 내가 퀴즈가 아니니까 정답은 아니고 국민이 맞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표자, 국회 누가 뽑습니까? 이게 이제 주관식 퀴즈입니다.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누가 뽑습니까? 누가 크게 선별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유권자. 유권자 한 좀 주관식 문제니까요. 90점입니다. 국민은 주관식 문제니까 80점입니다. 누가 뽑습니까? 18세 이상의 유권자. 네, 18세 이상 유권자는 거기까지 똑같습니다. 내가 좀 그런데 여러분은 다 틀렸는데 90점 쫙 90점 맞춘 사람한테 답을 하나, 그래서 90점이니까 5등 했으니까 쫙 90점을 선물 하나 드리십시오. 예. 투표하는 국민이 여러분, 여러분들 다 6,100만 원짜리 투표권을 줬는데 안 가버리네. 가버린 사람이 46명이 뽑아갖고 대표성 논란이 나온다 하잖아요. 투표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거기 100점짜리 답입니다만 유권자 했으니까 잘 내면 유권자 하시면 한 선물 드렸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일생이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오늘이 30일입니다. 그 학생이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선물 아직도 남아있죠? 선물 남아있다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사람이 짜가지고 있다 없다 대답을 해주면 두 사람 중 하나는 보면 안 짤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자, 있다. 예, 2000 있다. 저기 우리 김재도 우리 강사님한테 들어야 돼. 있다. 예. 16세인 그러니까 2007년 9월 1일생 같으면 오늘 딱 16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만 나이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16살짜리들이 9월 1일생 이제는 전부 16살이라 고등학교 1학년 반에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정치를 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당에 당원으로 가요. 내가 힌트가 있네요. 그래서 국민도 다 걸쳤거든요. 유권자가 아니어도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일단 정당 가입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정당 가입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하면서 한 달에 1,000원씩 권리당원 4명 권리당원이 됩니다. 그러면 권리당원은 내년에 후보자도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일부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교실에가 정당이 당원이 있으니까 정치에 참여를 하고 고등학교 3학년에서는 투표권을 갖고 있어요. 투표권만 가질까요? 내년 국회의원 선거 18세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비선거권이 대통령만 40%로 되고 나머지 전부 18%로 낮춰놨습니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지면서 모두가 고등학교 학생도 여러분들이 파트너입니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항상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돼서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참여라는 것입니다. 눈치챘었거든요. 참여가 가장 중요한 가치. 그런데 정치 참여 조금 이야기했죠. 선거 참여. 그 중에서도 투표 참여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여러분 투표를 참여만 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실현될까요? 여기에 또 우리 디lem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올바른 선택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투표 참여의 가치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올바른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나쁜 돈, 상품에 여러분들이 6,100만 원짜리 표를 팔겠습니다. 7천만 원 준다고 팔아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나쁜 돈 뽑아내야 돼요. 일찍이 공자님들은 그랬어요. 나쁜 돈으로 정치를 하면 반드시 나쁜 정치를 한다고 했어요. 왜 나쁜 정치 할까요? 아니, 여자도 돈 다 끌어 쓰고 자기가 잡으면 이제 또 할 수 없이 뭔가 조약과 그러나 또 내일 중에 사직자국에 보고해서 돈 몇천만 원 떼어먹었다고 해서 바로 잡혀갔는데 할 수 없이 도와줄 수 없고 나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앞으로
마음속에서 이것은 영원히 추방시켜버립시다. 그래서 공자님은 나쁜 적진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었어요.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공자님도 절친이었거든요. 춘추 정치대 태산을 지나간 제자들. 근데 눈물 지는 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봤어요. 가서 봤더니 아낙네가 새 무덤 앞에서 흐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연유를 물어봤더니 맨 앞에 무덤은 10년 전에 호랑이한테 물려서, 바로 앞에 무덤은 3년 전에 호랑이한테 물려서 또 돌아가는 자기 남편, 바로 앞에는 3일 전에 호랑이한테 물려서 자기 아들이었어요. 이 새 무덤 앞에서 흐느끼지 않을 여인네가 없겠죠. 그래서 공자님이 그랬어요. 여인네, 왜 이렇게 하루 힘든 산골짜기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데서 산다. 저 마을에 나온 오울님이 또 나라님이 다 지켜줄 건데. 그러니까 그 아낙이 공자님 하는 소리가 있어요. 너 양반네 그런 소리 말아라. 그래도 여기 사는 게 낫다. 왜 낫냐고 그랬더니 거기 가면 나쁜 정치가 있다. 가혹한 세력이 있다. 가혹한 노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쁜 정치는 호랑이한테 물려 죽였으면 되겠지. 거기에서 안 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간적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을 줬어요. 가자는 맹어호라는 가르침을 줬어요. 그 말이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해제돼서 나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 해제됐어요. 그래서 선거관련해서는요 2000년도에 50대 가택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포상금 5억만 받았어요. 지금까지 포상금 3억 받는 사람이 부산에서 나왔어요. 몇 천만 원 받는 사람은 부지기 쓰고요. 저도 옛날에 지도과장 하면서 몇 천만 원 포상금 많이 줬습니다. 누가 받아간지도 모릅니다. 포상금 누가 5억 받았다네 3억 받았다네 소문 났습니까? 모릅니다.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보호해요. 그런데 또 가학대로 문제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여러분 신문지상을 많이 봤어요. 오늘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 대학교 172명의 대학생들을 대선 토론에 동원했어요. 박수부대 동원했겠죠. 좀 인기 좀 얻으려고. 이 대학 교수님은 학생들 데리고 와서 하면 뭐 대선 후보가 만약 당선되면 완전히 죽주라고 그랬겠죠. 데리고 왔어요. 결국 구속되고 유죄를 받아가지고 교직 다 날라가고 평생 쌓은 연금 다 날라가고 있어요. 동원했던 조교 4사람, 3사람은 전부 벌금을 받았어요. 벌금을 받으면 우리 연금까지는 영향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따로 가는 사람 학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부피식당에서 3만 6천 원 먹었어요. 돈이 좀 남았던가 봐요. 엠브레이를 나눠서 7천 원짜리 극장 국경까지 시켰는데 4만 3천 원 상당의 향을 세금 받았습니다. 50배만 같으면 사람 15인데 30배만 되면 120만 원이 됐어요. 같은 우리 대학생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요즘 있잖아요. 비밀 이웃입니다. 누가 다 아냐면요. MBC가 다 압니다. MBC 방송국 아닙니다. MBC 방송국을 오해할까봐 점을 찍어왔습니다. 또 어디 강의 듣고 와서 MBC가 다 한다고 해서 MBC만 방송국이냐고 또 KBS도 난리치면 안 되니까. M 뭡니까? 마우스칩니다.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지 않습니까? B 뭡니까? 새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는다네요. 반말, 낱말 다 들으니까 다른 말이 천리를 가고 싹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비밀이 없다고 소문이 났어. 신고를 했어. 증거가 없어. 싹 빠져나가고요. 요즘은 면허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안에 작은 컴퓨터 하나씩 전부 가지고 다니죠. 이 속에 모든 증거 다 있어요. 이 사진도 대학생 하나 사진 여기서 나오고 녹음해서 나오고 여러분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리발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거짓말 참지도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줍니다. 그래서 그래 CCTV를 돌리니까 다 나오게 해서 들어간 사람들 다 나오게 우리 그러니까 비밀이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범죄 75%를 CCTV로 잘 감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우리 제도 강사님? 예. 75% 이상이
범죄 CCTV를 잡는. 그래서 MBC가 지키고 있는 한 이게 비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선거판에서 여러분 또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가게 됐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태료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포상을 먹겠습니다. 은광 뭐 대학 죄송합니다. 그 대학가 학생 하나가 신고를 했는데요. 1억 이상 포상을 받았어요. 평생 대학까지 돈 다 벌었다고 하십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비밀 없는 세상이니까 이제는 선거에서 깨끗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사람 연금 문제 같은 거 언제까지 대한민국 갈등 모양인데 사람 누가 고향 선배님이 후배님이 아는 지인이 전화 와서 한 표 못하고 6천만 원 100만 원짜리 꼭 그럴 때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했는데 요즘 또 한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페이크는 가짜로서 아주 행행합니다. 요즘도 인터넷상에서 선거 정치 아주 가짜 뉴스들이 아주 팽배하게 납니다. 이걸 또 걸러내요. 그래서 미디어 리서치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잠깐 동영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갈등의 시대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념과 계층, 세대 간의 갈등까지 우리 사회가 점점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지수는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도 무려 246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 한국의 사회적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이유, 바로 소통의 부재입니다. 기업과 노동자, 청장년층과 노년층, 특히 정치적 이념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정당과 정당의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토론과 토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 갈수록 정당 간의 다툼이 심화되고 그에 따른 국민의 갈등도 심화되는 지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최근에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민주시민교육 내용 중 하나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매체를 의미하는 미디어와 또 일부 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리터러시 합성해서 만든 말로 미디어를 읽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미디어를 읽고 쓰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네요. 여러분, 선거 정치 미디어 리서치도 미디어 리서치에서 선거 정치 분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비판적인 분석 능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미디어 활용하고 쓰고 다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 능력 이게 중요한데요. 특히 팩트 체크가 안 되고 가짜 뉴스에 그냥 맹종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하라고 하냐? 매니페스토 정책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한 8분 정도 남았는데요. 8분 안에 마칠게요. 네, 4시 20분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마치겠습니다. 좋은 정책, 편편인 정책 여러분들 다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을 그대 정말 훌륭하고 정말 유능한 정책, 유능한 후보자, 청렴하고 정직한 후보자한테 예스 해달라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두가 선발했을 때 올바른 정치인들이 탄생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공정입니다. 여러분, 공정의 가치가 뭐냐면 선거에 불구하고 소송이 생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공정히 가치실현 누가 할까요? 여러분. 촉분을 해야 하거든요. 주심, 부심이 있습니다. 주심, 부심. 선수는 페어플레이를 해줘야 된다. 정치인들이 선수입니다. 정치 평가반이다. 그리고 주심, 부심 잘 보면 좋은데 주심, 부심 잘못 보면 패트백 날아가면 난리가 없어요. 선거의 주심은 누굴까요? 선관일까요? 사직당일까요? 선관이나 사직당은 부심. 주심이 누굴까요? 네, 누가 국민이었습니까? 네. 저분 앞에 선물 하나 드십시오. 국민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선거 투표잖아요. 우리가 올바르게 뽑아줘야지 우리가 엉터리를 뽑아버리면 하니. 그래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졌을 때, 많은 참여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졌을 때 대표 선거 인정되고 또 정당 선거가 확보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패자는 분명히 승복을 하게 됩니다. 부정이 없었는데 뭐 무슨 대조로 하긴. 그래서 승복이 되게 되면 화합의 harmony가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화합되고 희망의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와 공정의 가치가 아름다운 선거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나나 꽃피어라는 시를 좀 잠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가 뒤에가 영상 노래가 들었는데요. 노래보다 더 멋있는 목소리가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컨닝을 해버렸습니다. 함경이 우리 강사님께서 이 시를 낭송을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꽃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시는 1994년도에 조동환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때 같으면 김영삼 정부 중간쯤 갔을 때 1995년도에 우리가 OECD 가게 됐습니다. 산업화를 하려고 이루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민주화도 확 꽃피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조동환 시인은 20만을 남겼습니다. 산업화의 잔재와 민주화의 그 허물을 벗어 던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변해서 새로운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자고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고 국민 해송시가 됐죠. 2014년도에 전주에 9살짜리 반딧불을 낳기 이것까지 10만까지 노래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려드리다가 더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어서 우리 한경희 강사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는 낭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투표 참여.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모두 이와 함께 참여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주고 정말 참여율 70% 80% 이상 올라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해서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 올바른 대한민국의 주도를 하는데 앞장 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224일 남았다고 했는데요. 4월 10일 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금년 말이면 예비후보자 등록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후보자들이 탄생하고 정당의 정견 정책들을 발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가 내년 4월 10일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신다면 우리 아름다운 선거의 가치가 여러분들 손끝에서 시작돼서 아름다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 18분이라 2분 딱 남았네요. 아까 나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요. 네, 2분 동안에 질문을 받거나 혹시 선거하고 자문 구할 것이나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저기다가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전화번호를 메모해서 문자로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4시간 풀로 제가 뭐 패딩했으니까 뭐 잠자고 쉬는 것도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변해 드리고 지금 혹시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20분에 마치겠습니다. 전화번호 찍어 놔두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딱 됐으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우리